안녕하십니까, 법원아빠 김경수 변호사입니다. 저희가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마이크가 없기 때문에 제 목소리 좀 크게 하도록 할게요. 잘 보이나요? 저희가 얼마 전에 이런 구도로 해서 하나를 올렸었죠. 협박은 아니고 문서를 던졌다는 건 이제 폭행이 되겠죠. 세 분을 다 변호하신다라고 하죠. 와, 올리자마자 아주 이 폭발적인 반응이, 제가 이틀 동안 구독자가 50명이나 늘었습니다. 역대급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하면서 맨날 보통 한 달에 한 명도 안 늘고 근데 가끔 늘면은 이제 한 명, 두 명 이렇게 늘었었는데, 와,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기세를 몰아서 며칠 전에 제가 기사를 하나 봤어요. 어젠가 그제 제가 기사 하나 보내드렸죠. 네. 그게 주거침과 관련된 기사죠. 여러분 뭐 그 기사 보신 분들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내용 뭐 간략하게 그냥 소개하자면, 그냥 줄여서 결혼하신 분인데 그분이 바람을 폈어요. 둘 중에 한 명이 바람을 폈으면 당연히 바람을 핀 상대방이 있겠죠. 보통 뭐 상간남, 상간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남편이 직장을 나간 사이에, 출근한 사이에 그 상간남을 집에 데리고 와서 그 안에서 관계를 맺었어요. 이거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을까요?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지 않나요? 예전에 뭐가 있었죠? 이번에 간통죄가 있었죠. 맞아요. 예전에 그 바람 핀 거 자체를 처벌하는 간통죄라는 규정이 있었죠. 그럼 그거 위에 또 뭐 처벌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뭐 형사처벌은 아니라 하더라도 뭘 할 수 있을까요? 정신적인 위자료 같은 거 청구해. 맞아요. 위자료 청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걸 사유로 해서 뭘 할 수도 있을까요? 민사소송? 민사소송 아니고 가사소송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해서 이혼도 할 수 있겠죠. 그거를 기책으로. 보통 민사소송 제기하면 이럴 때 위자료가 어느 정도 인정될까요? 3천만 원 정도 인정된다고 들었어요. 3천만 원? 진짜 많으면 3천만 원 정도 인정되고, 보통은 뭐 1,500에서 2천 정도. 그것도 이혼을 했을 때 한 그 정도 인정이 되고, 만약 이혼 안 하면 그것보다 금액이 적어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혼을 안 하면 네. 그 돈 받고 같이 사는 거예요, 계속?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사건 많이 진행해봤지만 실제 그런 경우에도 이혼 안 하고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관계가 뭐 전보다 더 좋아지시는 부부들도 분명히 있어요. 아무튼 이 사건에서 그렇게 가사 이혼 소송도 제기할 수 있고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고, 과거에 형사적으로는 간통죄가 있었을 때 형사처벌도 가능했겠죠. 그거 위에는 또 방법이 없을까요? 뭐 물건 같은 거 훔쳐가면은 절도? 상상의 나래, 상상의 나래. 맞아요. 물건 훔쳐가면 당연히 절도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어제 봤던 기사는 주거침입과 관련된 기사예요. 주거침입. 누군가가 바람을 피기 위해서 그 부부가 공동 생활하는 그 집에 그 바람 피우는 상대방을 데리고 집에 들어왔어요. 한 사람이 없을 때. 이거 주거침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그게 된다고 배웠었어요. 제가 학교 다니면서도 공부할 때도 그렇고, 시험 준비를 하면서도 판례를 봤을 때도 그게 되게 주요한 판례를 우리가 배운 판례 중에 하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 집이라고 하는 거는 공동의 생활 공간이잖아요. 근데 한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한 사람의 동의를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내 와이프가 다른 남자를 데리고 와서 집에서 바람을 피는데 그거를 동의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동의해주는 걸 전제로 해서 집에 데려오는 거, 이거 아니다. 이 사람은 당연히 동의 안 해줬을 거다. 라고 해서 이거 주거침입죄가 지금까지는 성립됐었어요. 대법원에서 그렇게 판단이 났었고. 근데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왜 이러면서 이걸 하자고 했냐면은,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배웠고 지금까지 그렇게 판단 재판부에서도 했었고, 이 사건 역시 1심 재판부에서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 이거 주거침입이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근데 2심 재판부가 뒤지고 그거 주거침입 아니라고. 그럼 어떻게 보면 기존의 대법원에서 판단했던 것과는 다르게 판단을 한 거거든요. 분명히 검찰 측에서 이제 이거 가지고 상고를 해서 대법원에 갈 것 같은데,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단이 날지 너무 궁금해. 그러니까 판례가 변경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기존 판례대로라면 이거 주거침입 맞아요, 여러분. 근데 지금 2심 재판부에서 지금 반기를 든 거거든요. 야, 아니야, 내가 볼 때는 그거 주거침입 아니야. 대법원 판단이 틀렸어. 라고 해서 지금 뭐라고 해야 돼? 번복? 항명한 거예요. 어쨌든 대법원 판단에 대해서. 그럼 이게 다시 대법원에 갈 텐데, 사회가 변했기 때문에 결국엔 해석의 문제예요. 그 고등법원에서도 기존에 있었던 판단 해석의 일부는 준용하면서 나머지 부분에서 이제 변경시킨 거거든요. 내가 볼 때는 이거 주거침입까지는 아닌 것 같아. 어쨌든 일방이 동의한 건데 그거 자체를 주거침입으로 볼 수 있겠어? 아예 그냥 집에 몰래 들어온 것도 아니고, 이런 취지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대법원에서 과연 어떻게 판단이 날지 너무 궁금합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냥 제가 배웠던 것과는 다른
판단을 내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했고 재밌었고, 여러분들도 알고 있으면은 주제 자체가 재밌잖아요, 그죠? 어쨌든 기존 판례에 따르면은 아직까지도 이거 뭐 고등법원 판례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아까 그와 같은 사례는 뭐다? 주거 침입이다. 네, 주거 침입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기 전에는 여러분 혹시 바람 피시더라도 밖에서 피셔야지. 아니 엄마 바람 피시면 안 되는데 만약에 그러니까 변호인 입장에서 말씀드릴 때는 어쨌든 만약에 내가 정말 불가피하게 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러니까 바람이라는 단어 사용하지 않고 내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누군가를 이렇게 만나게 됐다 라고 하면은 집에 가서 하시고요. 일단 아직 현재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게 주거 침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제3의 장소에 가서 사랑을 하셔야 돼요. 이건 편집해야 되나 고민 한번 해보시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